여러분은 이 악어 두 마리를 보고 차이점을 바로 캐치할 수 있나요? 평소 옷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식은 죽 먹기겠지만 잘 모른다거나 스치듯이 본다면 다 똑같은 악어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아리까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고 입을 쩍 하고 벌린 악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프랑스에서 온 악어 라코스테의 상징적인 로고죠. 아니 그럼 옆에 있는 악어는 대체 누구야? 라코스테 짝퉁인 거야? 라는 의문이 들 법한데, 여기가 무지성 짝퉁 브랜드는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1947년에 탄생해 나름 역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 세대의 중장년층에게 더 알려져 있을 텐데, 바로 크로코다일이란 곳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나 비슷한 두 악어가 요 로고 때문에 수십 년을 싸웠는데, 그 결과 크로코다일에서 로고를 요리조리 손보는 걸로 해서 라코스테의 승리로 끝나긴 했죠. 이것 말고도 홍콩 회사인 크로코다일 가먼츠라는 곳이랑도 한바탕 싸우기도 하면서 거의 애플인 것 마냥 어디 비슷한 느낌의 악어가 있다 싶으면 응너 고수를 실전하면서 브랜드를 열심히 관리해왔어요. 덕분에 지금은 품질도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랄프 로렌, 타미 힐피거 등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라코스테에서 주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면 캐주얼이나 프레피 느낌의 브랜드로 시작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 라코스테가 전직 테니스 선수의 손에서 만들어진 스포츠웨어로 시작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폴로티나 카라티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반팔티 있죠? 이런 스타일의 폴로 셔츠를 처음으로 만든 곳이 바로 라코스테예요. 불편했던 테니스 복장 때문에 탄생한 아이템이 이 폴로 셔츠였던 건데, 자세한 건 뒤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근본이 테니스에서 시작됐다 보니 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 롤랑 가로스의 메인 스폰서 중 하나이고, 노박 조코비치와 다닐 메드베데프 같은 테니스 스타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현 선수도 라코스테가 스폰서를 하고 있죠. 또 오래전부터 골프에도 관심이 있어서 골프 선수들한테도 후원을 하면서 골프판에서도 작게나마 입지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녹색 악어가 상징인 라코스테를 보고, 아니 악어가 테니스를 치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악어를 로고로 박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이 악어가 사용됐는지를 알려면 먼저 이 라코스테의 설립자인 프랑스의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라코스테라는 분이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테니스의 모든 걸 걸어왔고, 선수 생활 시절에는 그랜드슬램 타이틀만 7개를 챙겼을 정도로 한 시대를 호령한 슈퍼스타였죠. 이런 그가 1923년에 보스턴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미국에 갔을 때 라코스테를 홀렸던 한 여행 가방 덕분에 악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건데요. 당시 대회 출전으로 미국 땅에 도착한 라코스테가 팀원들하고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운명의 데스티니인 것 마냥 한 가게에 진열된 악어 가죽의 여행 가방을 보자마자 이 악어 가방에 완전히 꽂혀서는 몇 시간을 그 가방 앞에서만 서성이면서 나는 이 가방이 마음에 든다, 이 아이를 갖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티를 냈는데, 이런 그의 모습을 본 팀의 주장이 이게 그렇게 갖고 싶어? 너가 이번 경기에서 우승하면 내가 바로 사준다 라고 말하면서 라코스테에게 딜을 거는데, 라코스테는 우승 타이틀과 함께 이 가방을 원뿔본으로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코를 외치죠. 그렇게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군대빵이 걸린 것 마냥 라코스테는 그 가방을 갖기 위해서 집념의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하지만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처럼 아쉽게도 라코스테는 경기에서 우승 타이틀을 가져오는데 실패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찌나 끈질긴 모습을 보였는지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젖잘싸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악어와 같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뷰 시간에 라코스테한테 어떻게 그런 집념이 나올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다는데, 라코스테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 악어 가방 때문이었죠 라는 말을 하면서 팀의 주장과 했던 내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사람들은 라코스테에게 악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이때부터는 악어 라코스테 선생으로 불리게 되죠. 본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가방을 손에 넣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를 상징하는 단어를 얻게 된 라코스테는 이후로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승장구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친구이자 디자이너였던 로버트 조지라는 친구의 장난 덕분에 이 악어라는 별명을 대중들에게 완벽하게 각인시키게 되는데요. 이 라코스테의 친구였던 로버트가 악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를 위해서 야 이거 너 닮았는데? 라는 장난식으로 악어로 디자인한 로고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라코스테는 이 악어 디자인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는지 야 이거 괜찮은데? 자켓에 달고 다니게 몇 개만 더 만들어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제작 의뢰를 하게 되죠. 그리하여 1927년에 탄생한 악어 로고는 라코스테가 경기가 있는 날마다 자켓에 가슴팍에 달아놓고 사람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죠. 친구가 그냥 심심해서 만든 악어 로고가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도 라코스테를 상징하는 녹색 악어로 이어져 오게 된 건데,
사람들은 이 로고를 단 라코스테를 자주 보면서 악어는 라코스테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완전히 자리 잡죠. 이렇게 본인만의 아이콘이 생긴 라코스테가 이 악어와 함께 경기를 뛰면서 그랜드슬램 타이틀까지 따오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던 기간에 지금의 라코스테를 있게 해준 한 아이템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서 언급했던 이 폴로 셔츠죠. 이게 라코스테가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하던 중에 항상 불만사항으로 남아있던 불편한 테니스복 때문에 탄생한 옷인데요. 이렇게만 듣고 보면 아니 운동복이 불편했다고? 그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보면 그런 걸 어떻게 입고 뛰댕기는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당시 테니스 복장이라고 하면 테니스 화이트라고 불리는 위아래로 하얀 복장을 착용해야 됐는데 풀을 먹여 빳빳한 긴팔 셔츠에 긴 바지와 벨트 그리고 여기에 넥타이까지 착용해야 됐는데 여기다 니트나 조끼까지 껴입는 경우도 있었고 여자 선수들은 종아리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뛰었죠. 진짜 듣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죠. 뭐 테니스라는 종목이 애초에 귀족 스포츠라 그랬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승부욕이 있고 완벽주의적 성격의 라코스테한테는 이 복장이 항상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참다 폭발해버린 라코스테는 기존 관행을 깨고 움직이기 편하고 땀도 잘 마르는 그런 옷을 만들기로 하죠. 여기서 잠깐 설명 좀 드리자면 라코스테가 물론 뛰어난 테니스 선수였지만 의외로 발명가 기질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후에 최초의 금속 라켓을 만들어 미국의 윌슨한테 라이센스를 팔기도 했고 혼자서도 연습을 할 수 있게 자동으로 공을 발사해주는 테니스볼 런처라는 물건도 만들어내는 등 살아생전에 30개가 넘는 특허를 등록했을 정도로 은근 발명의 진심이었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새로운 옷의 디자인을 고민하던 라코스테는 언젠가 봤던 폴로 셔츠가 괜찮았다고 느꼈는지 이 폴로 셔츠를 베이스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랄프 로렌의 폴로 아니고 운동 종목인 폴로에서 경기 중 입던 옷이에요. 그런데 당시 폴로 셔츠도 빳빳하고 불편한 긴팔이었는데 라코스테는 이 긴팔을 잘라 반팔로 만들었고 햇빛을 가리는 카라와 전면의 단추를 그대로 옮겨왔죠. 그런데 디자인이야 편하게 바꿨다 쳐도 기존 원단 자체가 빳빳하고 공기도 잘 안 통하다 보니 땀이라도 한번 터지면 이게 답도 없었는데요. 이 문제로 오랜 고민을 하던 라코스테는 피케 원단을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 축구선수 피케 말고요. 이 피케 원단이 18세기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생각보다 오래 사용해왔는데 이게 식탁보나 커튼같이 집안용품으로만 주로 사용되고 옷감으로는 사용되지 않던 그런 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라코스테는 이 원단에 코튼, 그러니까 면을 사용하고 여러 개선을 통해서 운동복으로 더 적합한 소재로 변화시켰는데 라코스테는 이 원단에 뿌띠 피케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이후에는 이 피케 원단이 아주 대중적인 재료로 자리 잡죠. 만약 여러분들도 집에 폴로 셔츠 하나 있다면 원단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그럼 뭔가 와플? 벌집? 암튼 뭔가 좀 독특한 구조로 된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구조 덕분에 라코스테가 원했던 가볍고 통기성까지 좋은 테니스 옷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폴로 셔츠나 카라티라고 부르는 옷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라코스테는 1928년에 열린 프랑스 챔피언십 결승 경기에서 이 옷을 처음으로 착용했는데요. 당시 관중들과 중계진들은 물론이고 경기 관계자들까지 라코스테의 반팔을 보고 이름이 저 옷 봐봐 라코스테가 반팔을 입고 왔어 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라코스테가 이 옷을 입고 가볍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이 옷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제품 출시 요구에도 라코스테는 이 옷을 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 옷을 만든다고 치면 원단을 만들 설비도 필요할 거고 직원들도 뽑아야 되는데 개인이 이런 사업을 벌린다는 게 당시 선수 생활을 하던 라코스테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그가 선수에서 은퇴한 1933년에 라코스테에게 접근했던 한 남자 덕분에 이 폴로 셔츠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당시 프랑스 최대의 니트 제조사를 운영했던 앙드레 질리에라는 사람이었죠. 앙드레는 라코스테한테 가서 너가 만들어낸 꿈의 셔츠를 만드는데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함께 동업을 제안한 건데요. 라코스테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진 기술이 있고 앙드레가 가진 설비와 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바로 코를 외치면서 둘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죠. 그렇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살 줄 알았던 라코스테는 그가 은퇴한 해인 1933년에 바로 앙드레와 함께 라코스테 셔츠 컴퍼니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프랑스의 투르아라는 지역에 첫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폴로 셔츠를 생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라코스테는 생산되는 옷들을 보고 뭔가 2% 부족한 무언가를 느꼈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탄생시킨 물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건 물론 좋지만 뭔가 사람들이 바로 딱 떠올릴 만한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속으로 뭘 추가해야 이 옷이 더 완벽해질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문득 본인이 선수 시절에 자켓에 달고 다녔던 요 악어 로고가 떠올라서 모든 옷에 이 로고를 붙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로고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걸 붙이네 마네 하는 걸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는데, 결국 라코스테가 승리하면서 출시되는 옷의 가슴팍에는 이 초록색 악어 로고를 붙이게 되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요 로고 하나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되죠. 이때 라코스테의 악어와 함께 생산된 폴로 셔츠는 L1212라는 특이한 이름이 붙었는데, 요게 뭔 뜻인지 잠깐 보고 가자면 L은 라코스테, 앞에 1은 첫 번째로 개발한 원단인 뿌띠피케, 바로 뒤에 2는 반팔, 맨 끝에 있는 12는 이 셔츠가 12개의 시제품을 거쳐 최종 생산됐다는 걸 뜻하죠. 이 L1212 라인은 라코스테는 물론이고 폴로 셔츠의 상징이다 보니 지금도 라코스테에서 판매 중인 라인업이고, 이렇게 본인이 입으려고 만든 옷에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도 입을 수 있게 된 라코스테의 폴로 셔츠는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옷이 얼마나 편하고 당시로서는 혁신에 가까웠는지 이 옷의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줬던 폴로 선수들까지 라코스테의 폴로 셔츠를 경기복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다른 스포츠 종목들도 이 옷을 입고 경기에 뛰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유럽 전역을 제패한 라코스테가 1950년대로 오면서는 미국으로 수출도 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갔는데요. 이에 맞춰서 그간 하얀색만 고집하던 컬러는 다양한 색감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고, 1950년대의 경제 호황기에 상류층을 적극적으로 타겟팅하면서 미국에서도 라코스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는데,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라코스테의 폴로 셔츠를 입고 골프 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치솟는 인기에 쐐기를 박아 전국적인 유행이 되기도 했죠. 이후에는 폴로 셔츠 외에도 신발, 향수, 가죽 제품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선보였고,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강타한 프레피붐 덕분에 2차 떡상을 하면서 달나라까지 갈 기세를 보여줬지만, 이후 약 10년가량은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라코스테에서는 공백의 10년이라고 부를 정도의 긴 하락세를 맞이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영입한 크리스토프 르메르를 시작으로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고용하면서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변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은 110개국 이상에서 연간 5천만 개가 넘는 제품을 판매할 정도로 다시 인기 있는 브랜드로 올라섰는데요. 이렇게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발명가로서의 삶도 훌륭했던 라코스테, 만약 본인의 명함에 직업을 적어야 한다면 테니스 선수가 아니라 발명가로 적을 거라는 말까지 남겼을 만큼 테니스판은 물론이고 패션계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 악어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들어주네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